저는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 야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나고 일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일이 쌓이고 내 생활이 없이 정말 일만 하는데도 왜 맨날 야근을 하는지, 정말 집에 와서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는 나만 알고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칼퇴하고 가는 사람은 대단해 보이고, 왜 저는 맨날 야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칼퇴를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많다는 건 내가 느끼는 상황적인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보죠. 먼저 주어지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회사를 다니고 있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회사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고 월급을 받는 계약을 한 거예요. 인원이 충분해서 각자 모두가 여유롭게 일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정말 없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연락이 오거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상황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정말 많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받으실 때 그 일이 상사에게 받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탁을 받아서 내가 해주는 일인 건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선 일이 많을 때 내가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일의 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의외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부탁을 받고 거절을 못해서 그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바빠서 이거 한 번만 도와줘, 이거 자료 한 번만 찾아줘, 이거 정리 한 번만 해줘. 내가 바쁘고 내 업무가 많으면 죄송한데 부장님이 시키신 일 때문에 그것까지 할 여유는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요 라고 이야기가 하기 어려워서 일을 받는 건 정말 그 사람과도 좋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상대방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면 상대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냥 바빠서 어려워요 보다는 부장님께서 오늘까지 끝내라고 하는 업무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수월하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상사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건 상사가 진행해야 하는 일의 일부를 나한테 할당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원하거나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해서 일을 한다면 상사가 원하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사의 업무 성향과 신뢰를 갖고 있는 근거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걸 하다 보면 내가 고민하는 부분은 상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쌓이다 보면 점점 일을 하는 시간이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업무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를 먼저 해 보세요.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내가 가서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고 다만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 라고 미리미리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상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새로운 업무를 배정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고려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에 와서도 회사 일에 매여 있으면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일을 멈추고 내 시간을 갖게 된다면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쉽지 않지만 도움되는 팁 하나는 메모장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오늘 했던 일, 오늘 뭐 때문에 바빴고, 뭐 김 부장님이 이걸 시켰고, 그런데 오 대리님이 이것도 또 시켰고, 뭐 이런저런 일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정말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되어 왔어요. 실제로 미국 듀크 통합의학센터 올리버 글라스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과거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환자들이 6주간의 글쓰기 과정을 거친 결과 전부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증상 감소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야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거의 하루에 3, 4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정말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쌓이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조금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집안일도 쌓이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결국 그 시간은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들 칼퇴하는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더라고요. 이때 좀 도움받았던 부분이 바로 내 상황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같은 일이라도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을 할 때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 자체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걸 받아들이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려운 부분은 아는 분께 고민 상담을 요청해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을 구해 보세요.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글을 써보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렸어요. 이걸 하다 보면 업무의 양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는 질적인 부분도 상사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스트레스도 글쓰기를 통해서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